자, 이번 시간부터는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법률행위의 대리는 일단은 개념부터 정립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익숙치가 않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대리는 많이 활용을 해요. 예컨대 너 내 대신 가서 계약서 좀 써. 그게 가장 보통의 형태예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기억할 것은 법률행위 대리의 문제는 출발점이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에 논의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는 경우는 대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 대리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면, 제가 뭐랬죠?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되고, 그렇게 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계속 그런 폼을 쓰잖아요. 지금까지는 권리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겼다가 취소하면 없어진다, 그렇게 노리는데, 계약이 성립되게 효력이 발생한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누구냐, 그런 문제예요. 그 의미는 발생한 권리를 누가 행사하고, 의무면 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뭐냐면 기속 주체, 효과,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함으로써 생기는 효과의 기속 주체가 누구냐 문제고, 그 얘기는 계약 당사자가, 왜냐하면 효과 기속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냐, 그런 문제예요. 이제 배울 거예요. 다시 이런 개념들이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상에서 간혹가다 하면서도 이런 개념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인 설명이다 보니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또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그 시스템화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볼게요.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이 타인은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 자, 일정한 관계가 하나의 방점이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하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이 개념은 암기하십시오. 그 법률 효과로죠. 법률 효과 뭐죠? 법률행위가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시킨다.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킨다. 이 개념부터가 낯선데 뭐라고 했죠? 법률 효과. 걸리면 발생하는데, 걸리면 누가 권리 행사자고, 그리고 누가 누가 의무 이행의 책임이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통의 권리 의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누구있냐, 그런 문제로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선 법률행위 대리 앞선 내용들은 이런 포맷이었어요. 갑, 매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의사표시가 있죠. 이 사람이 매도의사가 있었고요. 매수인은 매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가 합치가 되면 계약서를 쓴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계약서의 당사자를 쓰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 계약성의 작성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이잖아요. 그리고 달리 표현하게 되면 갑의 매도의사가 존재하는 거고, 갑이 매도의사를 밝힌 거고, 매수인은 자신의 매수의사를 의사표시, 갑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다음 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거죠.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이러한 전제에서 설명을 한 거였습니다. 좀 더 분설하게 되면, 이 계약서라는 것은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갑이 매도의사를 표시했고,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한 거잖아요. 어떻게. 즉, 매도의사의 구체 내용이 뭐예요? 내 목적물을, 내 소유의 물건을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을 결정하고 표시를 한 거잖아요. 매수인도 이 목적물을
얼마에 어떻게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런 의사표시. 이런 의사표시가 있고 일치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거고요. 이 계약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이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쉽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다음에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죠. 매도인은 매수인이 당사자고, 그리고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예요.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반대로 매매 등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 지급을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이거를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민사집행에 따라 강제할 수 있다. 그게 뭐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근거는 뭐다?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가? 갑과 을이 이러한 의사, 이런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그러한 의사표시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의사를 표시한 갑과 을이 되는 거고, 이 의미는, 이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결국은 법률관계 당사자, 법률관계 당사자는 또 다른 매매, 계약 당사자를 묻는 거예요. 그게 갑과 을이에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에다 좀 더 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속 주체는 갑과 을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험과 직접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포맷을 했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지금까지는 이런 계약 내용이 103조, 104조 아니면 강행법규 내지는 효력규정 위반되면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이런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뒤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의무를 이행할 책임도 없는 거예요. 한편 매도인의 의사표시의 주안점과 하자가 있거나, 예컨대 진의한 의사표시, 아니면 허위표시, 아니면 착오, 아니면 부당한 간섭인 사기 강박에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되면 유동적으로 취소 상태,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적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취소는 일단 취소의 경우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효력에 따라 급부를 이행하는 건데, 급부를 이행했다 나중에 취소권 행사에 효력이 되면 무효가 되면 소급적 무효가 되고, 급부의 이행을 서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야?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런 패턴들입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였어요. 그걸 배워왔어요. 그런데 대리는 이거예요. 똑같은 계약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갑소의 물건을 매각해요. 근데 앞에는 매도인 직접 나섰는데, 지금은 매도인이 A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똑같은 내용이겠죠. 어떤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내용, 기타 특이사항 쓰고 작성자 이렇게 있죠. 쓸 때 이렇게 써요. 매도인 갑, 그리고 내리인 A, 그리고 매수인 을. 지금 갑의 대리인은 A예요. 매수인 직접 나왔고요. 이 얘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은 출석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출석을 했어요. 매도인 측에서는. 그걸 잘 생각을 해주십시오. 계약서 작성자는 누구예요? 계약서 작성자는 매수인은 직접 나왔고요. 본인이 나왔습니까? 매도인이? 대리인의 표현이 나왔으면 대리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본인이에요. 출석을 안 했잖아요. 즉 계약의 작성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었어요. 그 얘기는 매수인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매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요,
매도인 측은요. 갑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누가 했어요? 행위자는 A였어요. 자, 의사 표시를 결정하고 표시한 사람, 매수인 표시한 사람은 갑이 아니라 A였어요. 지금 행위자가 A예요. 매수인은 본인이 나왔지만 매도인은 당사자가 아닌 A가 나왔어요. 행위자가. 자, 의사표시의 주체가 행위자가 매도인 측에서는 A예요. 자, 그렇게 하면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형태로. 그럼 권리 의무가 발생되죠.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미 설명했으면 그거는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 부분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법적 구성이 되고 그에게는 권리 의무를 행사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가요? 매수인의 경우는 당연히 매수인 본인이겠죠. 자신이 의사를 결정해 표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해요. 근데 매도인 측은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갑이 아니라 A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에 따르게 되면 A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맞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대리가 뭐였죠? A는 권리 의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대리이기 때문에 비록 갑이 의사를 결정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 즉 A가 의사를 표시하고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할 때는 뭐다? 그러한 효과가 누구다?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근데 기속 주체는 갑이에요. 그게 대리예요. 비록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하고 표시한 사람이 A지만 그에 따른 기속 주체는 누구다? 갑이다. 그게 대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A인데 왜 효과 기속주는 갑일까? 그리고 기속 주체가 갑과 을이라는 얘기는 계약 당사자도 갑과 을이에요. 결국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사람과 법적 효과가 기속된 주체가 같다? 다르잖아요. 그게 대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표시에 이런 알고 있는 지식에 접근했을 때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법적 효과 기속을 받는 갑에게는 그러한 것이 계약서를 쓸 때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리의 경우에도 의사는 표시됩니다. 어떻게? 대리인 통해서. 이런 거죠. 자, 매도인이 갑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병이죠. 매수인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갑과 행위자와 기속 주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갑과 병, 대리제도 있으면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 본인. 항상 대리는 이렇게 본인, 상대방, 이걸 무조건 수시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요, 본인은 직접 의사를 표시하고 했습니까? 하진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의사 표시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죠. 간접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표시를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은 의사 표시가 있다.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의사 표시한 거기 때문에 제가 했죠. 갑과 대리는 일심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들이나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도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간접적으로 표시했는데 어떤 방법은 갑이 을에게 뭘 줬어요? 대리권을 수여했잖아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요. 직접 안 했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어떻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라는 의사를 표시인 거예요. 이 대리권 수여를 뭐라고 한다? 수권행위. 대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한 행위.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고 의사표시로 봐요. 이런 수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비록 행위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즉 의사를 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수권행위 의사표시예요. 결국은 의사표시가 이런 의사표시, 수권행위를 통해서 의사표시가 간접적으로 전달된 거다. 그런데 자, 둘 사이에서는 이게 일정한 관계인 거예요. 이게 대리권 수여. 임의 대리행위, 수권행위. 물론 법정 대리에 있어서는 이런 수권행위가 없어요. 그땐 법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계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에 따르지만 민법, 임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권도 의사표시는 없지만 미성년자와 이제 부모와 관계처럼 그런 경우에는 마치 대리권이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 시험하고 나온 건 없지만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둘 사이에서는 일정 관계 이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법정 대리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행위자는 의지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게 하려면 알아야겠죠. 행위자와 이 법적 효과가 기속된 것이 기속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 방법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 본인을 위한다는 얘기는 이 계약에, 이 대리행위에 통한 계약의 법적 효과는 내가 아닌 이 사람에게 기속된다는 것을 표시하겠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 대리제도에 대해서. 이 효과는 갑에게 기속된다. 그게 본인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현명주의.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이런 걸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병의 입장에서 계약의 상대방, 즉 매도인은, 이 사람이 매수자라면 매도인 누구다? 대리인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 당사가 갑과 병이 되는 거예요. 갑은 이 대리권 수요를 통해서 자신이 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상대방 병은 이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주의를, 그리고 대리권에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자기의 상대방이 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제도가 본인과 일정한 관계, 그게 이제 대리권 수요예요. 물론 법정 대리 관계면 법률의 규정에서. 근데 주로 우리는 임의 대리,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나는데, 법정 대리권은 법이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다? 부모님.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자 대리권 드립니다. 그런 얘기 없어도 준다는 겁니다. 임의 대리는 내가 너한테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줄게.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요. 근데 주로 우리는 임의 대리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 그게 대리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만 해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범인의 제약입니다. 대리권이 수요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거고, 임의 대리권을 전제로 해서 설명합니다. 임의 대리권을 전제로 했을 때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 수요할 때 범위 너는 이만큼만 해 하고 내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범인에서 법리를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에서 할 때는 어떤다? 이거는 갑을 위한 거야. 그걸 표시를 해야지 병의 입장에서 갑이 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세팅이 되면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기속주체가 누구 된다? 병과 갑이 되는 거지 대리인 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리제도예요. 행위자는 계약서를 쓴 사람은 을인데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 기속주체들은 갑과 병.
된다. 그 이유가 뭐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아까 문장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 얘기는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고 매매 계약에 따른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분석을 하게 되면 목적물 이 사람 소유자는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반대로 갑이 병에게 매매 대금의 급부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급부를 이행했어요. 그런데 한 측에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요. 그럼 해제를 하게 되면 항상 계약 해제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그럼 원상 회복 의무의 주체는 누구일까?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원상 회복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계약 해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주체는 누구다? 계약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지 대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인이 아닌 겁니다. 대리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가 없는 겁니다. 설사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대리인 측, 매도인 측, 대리인의 잘못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하더라도 원상 회복 의무는 누구다?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겠지 대리인은 아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의 지문은 어디서 또 나오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원상 회복 의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가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어떻게 있는다?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요. 법정 대리인은 법정이 있다는 겁니다. 일정 관계는 타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한 거죠? 즉 계약서에 대리인 을이라고 썼잖아요. 그거예요.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 갑을 매도인을 쓰고 그 밑에 을 대리인 썼잖아요. 매도인 갑, 을 대리인. 이게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예요.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아닌 갑이 계약의 당사자인 걸 알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효과가 그 법률행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는 누구다? 본인에게 있는 거다. 결국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 사람은 을이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갑에게 기속된다. 그게 대리제도인 겁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하게 하려면 요건들이 있어요. 첫째, 본인에게 기속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통해서는 첫째, 대리권 존재하죠.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죠. 이게 대리권의 존재예요. 이 지문에. 그 다음에 대리권 존재하고 임의 대리권이라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너 이것만 해 하고 그게 표현이 뭐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대리권 범위에서 한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하다. 내가 의사를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지만 이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다는 그러한 경우에만 그 효과가 기속됩니다. 그 본인이 비록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효과의 기속 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수권행위나 법 통해서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물론 법정대에서는 엄격하게 없지만 법에서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임의 대리를 전제로서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법정 대리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시고요. 시험도 임의 대리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기소시킨 요건, 대리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률행위한다. 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예를 들어서 뭘로 한다? 매매계약,
잠깐만요. 요 표현을 쓸 때 매매계약 체결권을 준 거예요. 대리권, 이 목적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줘. 그러면 이 대리권 범위에서 법률행위는 어떤 거냐면 이 매매계약 체결 권한에 목적물의 계약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이겠죠, 기본적으로. 더 나아가 계약의 효과에 따른,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때 중도금이나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더 나아가 매매계약 체결권의 대리권을 줬을 때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해제했을 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요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대리권 범위에서 하는 법률행위가.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요걸 기록했어요. 아, 대리권 존재,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데 계약 체결은 말 그대로 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에 따른 효과, 즉 매매대금도 매도인,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매매계약 해제도 당연히 이 대리권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건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패턴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를 가지고 자 110조 1항은 이를 반영하여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권이 존재하고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이 있으면 효과보다 그 결과는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출발점 뭐였죠?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겁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법률행위가 유효해서 권리가 발생했을 때 그 기속 주체가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기속되기 위한 요건이다. 자, 이하 요건은 같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가 103조 내지 104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 경우는 무효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법률행위는 유효한데 대리의 경우에는 어떤 쟁점? 이 법률의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기 위한 요건, 그게 뭐다?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다는 그 현명주의가 요한다. 자, 정리해서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주체가 되는 근거는 뭐다? 대리권의 존재예요. 일정한 관계. 우린 주로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이지만 임의 대리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임의 대리권의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자 임의로 수권행위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 범위도 누가 결정한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범위한 법률행위, 자 계약의 체결권을 줬다. 그 안에 이러한 것도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되는 거고 포함이 안 되면요 본인에게 설사 대리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을 벗어난 법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는 본인에게 이 효과를 기속시키냐 안 시키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책임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자, 대리의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의사표시의 주체와 행위자와 계약서를 쓰는 사람과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 즉 의사표시 행위자가 아닌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라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게 방법이 뭐다? 현명주의, 즉 대리인이가 본인을 이해한 것이라는 표시. 이게잖아요. 본인을 이해한 표시.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한 줄로 표시를 한 겁니다. 만일 대리 행위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여기에 대리권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대리권은 존재하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경우에는 어떤 결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세요.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매계약 얘기를 하면 매수인이 그 사람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겁니다. 자,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은 존재하지만 대리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를 기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민법은 자, 대리제도의 신뢰성 확보 및 거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다. 자, 이러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를 기소시킬 수 없지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를 기속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표현대리 책임.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행위자의 대리의사 및 자, 대리의사는 그 얘기는 이 법적 대리인은 대리의사예요. 이 대리의사가 무슨 얘기냐면 이 법률 효과의 기속 주체는 내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 즉 나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 의사예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이행할 주체는 내가 아니라 본인이야. 그게 대리의사예요. 대리의사 및 대리권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즉 1번과 2번은 갖췄어요. 근데 대리인이 이렇게 써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매도인 가, 그 다음에 대리인 을이라 써있는데 어쩌다 계약서에는 매도인 을로 썼어요. 근데 을은 대리의사로 한 거예요. 즉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이 법률 효과의 기속 주체가 아니야. 그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지 본인을 위한 표시. 자, 이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대리인 주의에서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나는 아니야. 그런 의사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된다. 그 얘기는 네 의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뭘 한다? 네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계약상의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본다는. 누굴 위해서? 상대방의 매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상대방을 매수해. 매수인이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굳이 상대방을 볼 필요 없다. 그렇게 누굴 본다? 그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비록 매도인으로 썼지만 을이 아니라 해석상 갑이 된다. 이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 매수인이 이 사람은 대리인이야. 그걸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갑으로 보고 갑에게 그 효과가 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전 출판주였죠? 행위자의 대리의사 및 대리권이 충족된 경우에요. 이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즉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그 법률행위가 그 대리권의 범인의 경우에 단지 현명, 요것만 안 한 경우에요. 근데 여기까지 막 시험에 막 깊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법조문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만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앞서 설명했죠?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본인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아니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인정하려면 본인에게 일정한 기책사유가 있어요.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책사유. 이 기책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해서 채무불이행을 염두에 두는데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기책하게 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책임을 기책사유. 그래서 이렇게 기책사유를 어떻게 표현한다? 외관 창출의 자금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외관법리라고 해요. 표현들이 할 때. 외관을 창립. 귀책이라는 표현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게 뭐다? 외관 창출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게 누구를 위한 거죠? and 상대방을 보호하기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만 본인에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다.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필요면 거래한 자인데 보통의 경우는 민법의 기본 태도는 선의이거나 무과실을 요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게 선의 무과실은 이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구나. 선의라는 표현과 무과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법에서는 선의 무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 합니다. 그 경우는 상대방에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착한 사람일 거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기속한다. 그러한 제도를 보는 게 125조, 126조, 129조입니다. 이러한 형태, 이 세 가지 형태에만 해당되어야만이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기속시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고 아니면 대리권은 존재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민법이 정한 세 가지 125조, 126조, 120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의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요거 정도. 자,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